헤어지고 나서 아직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상대방은 어떤 마음일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제 영상들에 주로 달리는 댓글 유형 중 하나가 전 남자친구가 이리저리 했는데 재회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 여자친구가 인스타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저한테 아직 마음이 있을까요? 이런 류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상대방이 아직 나에게 마음이 남아있을 때 보이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해 본 건 총 6가지인데요. 이러한 신호들에 대한 주의사항도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스토리 염탐이에요. 헤어지고 내 스토리를 보지 않다가 내가 어떤 말을 상대방에게 한 뒤로 나의 스토리를 본다든지 드문드문 보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매일같이 내 스토리를 본다 하던지 이런 행동은 단순히 궁금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원래 나의 스토리를 잘 보던 사람이 아니라면 단순 호기심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선 본인의 원래 계정이 아니라 부계정을 만들어서 계속 염탐을 하는 경우는 99% 확률로 나에 대한 생각 투자를 못 끊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계정을 만들거나 부계정으로 굳이 로그인해서 염탐까지 하는 정성을 들이는 건 그만큼 상대방이 나를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노력을 들이는 거예요. 만약 나에 대한 생각이든 감정이든 모두 정리가 됐다면 굳이 부계정으로 로그인해가면서까지 나의 스토리나 게시물을 볼까요? 그렇지 않겠죠. 반면에 평소에 원래 인스타를 잘 보고 헤어지기 전부터 헤어진 이후까지 나의 스토리를 꾸준히 보고 있었던 거라면 여기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신호는 스토리 염탐에 이어서 나 보란 듯한 스토리나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경우예요. 나 보란 듯한 스토리나 게시물, 이거의 예시가 뭘까요? 내가 선물해준 어떠한 물건이 같이 나오는 사진을 찍어 올린 거예요. 특히나 그 물건에 대한 서로의 추억이 강할수록 그건 어떠한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해드린 분 중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물건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각색하겠습니다. 헤어지고 한 달 뒤에 상대방의 스토리가 올라왔는데 그 스토리 속 사진에서 상대방이 사연자분이 선물해준 장갑을 낀 거예요. 근데 사연자분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는 거 알긴 하지만 상대방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장갑을 선물 받아본다고 의미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부여하지 말자. 우연일 수 있다. 만약 저렇게 내가 의미 부여할 것 같은 사진이 2번 이상 올라온다면 그때 돼서 한번 고려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얼마 뒤에 또 그 장갑을 끼고 찍은 사진이 올라왔고 며칠 뒤엔 같이 가기로 했던 곳에서 본인이 사진을 찍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 정도로 뭔가 의미를 던지는 듯한 행동을 하는 건 분명한 의도가 있다 라고 판단을 했고 사연자분도 그에 맞는 대응을 하시도록 조언을 드렸어요. 그 결과 상대방한테 먼저 카톡이 왔습니다. 당장 뭐 다시 만나자 어쩌자 이런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 했던 사람이 먼저 카톡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이전보단 관계가 회복됐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연락은 하지 않으면서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사진을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첫째론 상대방은 본인이 그런 사진을 올리면서 내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마음이 흔들릴 걸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론 그렇게 마음이 흔들려서 본인에게 연락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 내가 차인 입장이고 이전에 매달렸을 때 상대방이 거절을 한 상황이라면 웬만하면 내가 먼저 섣불리 연락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목적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내용을 다룬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쯤에 올려드릴게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비싼 물건은 제외예요. 비싸다는 게 주관적이긴 하지만 상대방이 평소 소비하는 수준이나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비교해봤을 때 내돈내산은 잘 안 할 정도의 물건인 거죠. 에어팟이나 고가의 가방이라던가 이런 거는 물건은 아무 죄가 없다 이런 마인드로 그냥 가지고 다니고 그걸 가지고 있는 채로 무심결에 사진도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의미를 부여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신호는 차단을 했다 풀었다 반복하는 경우예요. 의외로 헤어지자는 말을 뱉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차단을 했다 풀었다 반복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내가 궁금하기 때문이에요. 나에 대한 생각을 끊지 못하고 아직 감정이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굳이 손가락을 몇 번 클릭하면서 그런 노력을 들이면서까지 차단을 풀었다 해제했다 반복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네 번째 신호는 카톡 프로필 뮤직을 설정한 경우예요. 다만 여기서 예외사항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평소에 카톡 프로필 뮤직을 잘 설정하던 사람은 예외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올리는 카톡 프로필 뮤직에는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 건 내가 헛다리를 짚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예 신경을 꺼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또 다른 예외는
헤어지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뒤에 그때 설정한 프로필 뮤직은 무시하자는 거예요. 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라는 건 단기 연애인 경우엔 한 달 정도, 그 이상 장기 연애라면은 기간에 따라서 2달, 3달 혹은 그 이상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미련이 막 많이 생겨서 어떠한 시그널을 나에게 날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내 카톡 친구들도 다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카톡 프로필 뮤직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헤어진 뒤에 미련을 보이는 건 원래 카톡 프로필 뮤직을 설정하지 않던 사람으로서는 꽤나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 판단할 수 있어요. 공공연하게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꽤나 감정이 차올라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헤어지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땐 이러한 감정이 많이 차올라 있기가 어려워요. 그때 올리는 프로필 뮤직은 그냥 별 의미가 없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뒤늦게 후폭풍이 빡세게 와서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원래 내가 하지 않던 행동,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다 보여줄 수 있는, 부끄러울 수도 있는 그런 감성적인 행동을 하려면 헤어진 지 오래 지나지 않았을 때 그때 가질 수 있는 아련한 감성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평소에 카톡 프로필 뮤직을 설정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미련낭낭한 뮤직을 올리는 건 나와의 관계로 인해서 흔들리는 감정을 이 프로필 뮤직으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 보라고 올리는 거죠. 다음으로 5번째 신호는 겹지인에게 안부를 묻는 경우예요. 겹지인에게 내 안부를 묻는 게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일 수도 있고, 나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근황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걸 수도 있는데, 이건 운으로 때려 맞추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왜 헤어졌는지를 고민해보시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 상대방이 나에 대한 감정이 다 털어내져서 나에 대한 이성적인 끌림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아서 헤어졌다면, 그 이후에 묻는 나에 대한 안부는 그저 미안해서, 궁금해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나에 대한 감정은 살아있는 채로 신뢰 문제로 헤어진 경우라면 그저 호기심만으로 겹지인에게 나의 근황을 물어본 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요. 실제로 저와 상담받으신 분들 중에 있었던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상대방이 사연자 분에게 너가 나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 라는 말이나 본인이 애정 표현 중 하나라고 느끼는 행동을 상대방에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에 상대방이 지친다, 힘들다 이런 이유로 헤어지자고 했는데, 헤어지고 2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겹지인과 상대방이 술을 먹다가 사연자분의 안부를 물어본 일이 있었어요. 사연자분은 이때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 아닐까요? 라고 말씀하셨긴 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땐 연애를 하는 당시에 상대방은 사연자분을 좋아하는 마음이 컸고, 그러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받았던 상처도 컸었어요. 그렇게 결국 헤어지는 순간에도 상대방이 감정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을 것으로 유추되는 행동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겹지인에게 안부를 물은 거는 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상대방은 사연자분에게 받았던 상처나 안 좋았던 기억들이 미화되기 시작했고, 감정이 차분해지면서 사연자님에 대한 좋은 기억이 스멀스멀 피어올라가지고 안부를 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도 사연자분의 매력은 상대방에게 충분히 어필이 됐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됐던 거죠. 그래서 곧장 연락하진 말고 어느 정도 텀을 둔 뒤에 상대방에게 접근해보자 이런 제안을 드렸어요. 그 결과 연락하고 나서 그 주 주말에 바로 만났고, 만난 날 곧장 재회가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6번째 신호는 별거 아닌 걸로 연락 오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같은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질문을 굳이 나에게 한다든지, 내가 했던 말이나 행동도 아닌데 나에게 연락 와가지고 혹시 땡땡땡 하라고 했어? 라는 식으로 말을 건다든지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연락을 하는 거는 이러한 심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나의 존재를 잊지 마 라는 거죠. 카톡을 보냄으로써 본인의 이름이 나의 눈에 보이고 본인의 프로필 사진이 나의 눈에 보이면 내가 본인의 존재를 완전히 있는데 방해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다만 여기에 또 dob석 미끼를 물기보다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돼요. 첫 번째로 고려를 할 거는 상대방이 지금 나에게 한 행동들이 아직 생각 정리를 못해서인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의미 부여하는 건지 인 거고,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하는 행동들이 나에 대한 생각 정리를 못해서인 건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의 신호에 반응해서 내가 직접 연락을 했을 때 과연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이렇게 상대방이 마음 정리가 덜 됐을 때, 나에 대한 생각 투자를 못 끊어냈을 때 그때 보일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당연하지만 상대방이 나와 재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면 직접적으로 연락이 왔을 거예요. 만약 그런 마음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달나게 만드는 침착함이나 여우 같은 행동을 하는 건 황범의 구독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행동들을
상대방이 고루고루 하고 있다거나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나로 인해 흔들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상대방이 SNS나 카톡 프로필로 슬픈 걸 티내는 게 꼭 제외하고 싶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나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건 역시 꼭 제외하고 싶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좋아하는 마음은 남아있어도 헤어지는 경우가 많듯이, 감정이 요리조리 흔들리더라도 상대방 딴에는 나와 다시 만났을 때 예전과 똑같은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 똑같은 이유로 다투면 어떡하지? 다음에 내가 되려 차여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다양한 심리적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멘탈이 흔들리더라도 이성을 꽉 부여잡고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회를 원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어떤 신호를 본다면 마음이 흔들리는 건 당연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냉정하게 내가 왜 헤어졌을지를 분석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분석한 내용을 미뤄봤을 때 지금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 아직 나에 대한 감정을 못 끊어서인지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는 건지 판단을 해봐야 되고, 상대방이 하는 행동들이 미련의 일종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상대방의 마음에 더 큰 불을 지필 수 있을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는 게 어려우신 분이라면 제 다른 영상이나 하단의 고정 댓글 링크에 글을 참고해보시면 생각 정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건 무엇보다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멘탈 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회를 하고 싶은 게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건 맞지만 오로지 재회 이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상대방의 말 하나, 행동 하나에 내 멘탈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재회가 되지 않을 땐 불행하다는 감정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하나 다 흔들리는 내 모습이 상대방한테 매력적으로 비춰지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니 재회를 바라고 그 방법에 대해 냉철하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이별을 수용하고 극복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고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 하나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